29번부터 봅시다. 29번하고 31번하고 앞쪽으로 넘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격분수랑 부족한테 좀 집중적으로 할게요. 자, 문의 얘기합니다. 부등식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항상 뭐다? 부등식을 풀 때 식보다는 항상 그래프가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뭐 해야겠다.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와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왼쪽 함수에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오른쪽 직선바에 뭐를 확인하겠다고? 위치 관계를 보겠다고. 왼쪽의 그래프가 오른쪽의 그래프보다 교점 찾고 위쪽에 있거나 같은, 알겠어? 그 x값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그 x값의 범위의 정수가 몇 개가 됩니다? 12개가 됩니다 라는 뜻이라고. 알겠어? 마찬가지 이 문제도 몇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거의 변하지 않고 숫자만 조금 바꿔서 지금 내어져 있는 문제인데 마이크 뭐지? 마이크가 사라졌다. 저기 있다. Power on. Karaoke mode. Bluetooth mode. 야, 왼쪽에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f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죠.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범위가 나뉩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fx가 되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fx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된다고. 자, fx가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마 5랑 3이 2차 함수란 말이야. 자, 이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5분의 4배를 할 거야. 일단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던 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던 건 위로 올라가죠. x축에 대칭이 되니까. 알겠어? 그리고 5분의 4배이기 때문에 약간 더 퍼진 상태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려집니다. 이 부분이. 됐어? 마찬가지 마이너스 5분의 6배면 뒤집어 까지는데 5분의 6배 크기가 커지니까 좀 더 볼록하게 이렇게 올 거예요. 알겠어?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5분의 절대값 fx 빼기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야, 그리고 뭐 한대? 요 직선 무슨 직선이야 지금? 마이너스 5,0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뭐라고 줬어? 음수라고 줬어. n이 음수라고 줬잖아. n이 음수, 기울기가 음수, 오른쪽 아래로 가는 요런 직선이에요. 요 직선과 요 2차 함수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크거나 같은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이 부등식의 풀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절대.
제발. 자, 뭐만 찾으면 돼. 이 교점만 찾으면 돼. 여기가 누구야 지금?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4에 x 더하기 5, x 빼기 3이랑 mx 더하기 5가 만나는 마이너스 5를 제외한 남은 한 근이요. 됐어요. 얘가 지금 알파 값이고요.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12개가 돼야 된다고. 열두 개가 되려면 누구까지 와야 되죠? 6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됐어요? 누구는 안 들어오고요. 7은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항상 정수의 개수면 요 경계선이 들어가는 위치를 어디와 어디 사이에 들어갑니다 라고 먼저 잡아주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등호는 항상 무조건 마지막에 이 값이 6이면 성립하니까 6이 될 수 있고 요 값이 7일 때는 성립하지 않죠. 마오에서 7까지 13개가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등호 방향 반대. m의 값의 범위 나왔고 만족하는 정수 m의 값을 내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래프, 알겠어? 그래프와 위치 관계를 통해서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된다. 제발. 앞으로 넘어가서 25번 31번 나중에 시간 나누면 할게요. 제기어도 31번 지난 시간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현준아, 네. 폰트 필요 없지? 왜요? 아니야,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자, 25번도 좋은 문제죠.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못 푸는 건데 그 모든 게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풀 수 있도록 연습 좀 해라. 야,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2차식, 1차식이라고 줬고 최고차항 개수는 모두 1이다라고 줬습니다. 알겠어? 야,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이지랄 하지 분명히 말라고 얘기했다. 조건 보고 항상 최대한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라고 얘기해서 이정계수를 왜 굳이 3개까지 써? 첫 번째, 일단 이 조건부터 보세요. 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좌변으로 넘겨서 여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입니다.
y랑 2분의 7입니다 라는 걸 준 거예요. 됐어요? 부등식의 근이 있을 때 식 세워서 방정식의 근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2차식, 1차식,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는 얼마다? 2다. 됐어요?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4가 나오고요. 갑니다. 이제 여기서 fx, gx를 세우는 거지. 일명 한등식의 활용입니다. 자, fx는 2차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고 gx는 2차함 1차함의 개수가 1인 1차 함수야. 자, 더한 게 마이너스 3x, 다시 얘기하면 2fx 쪽에서 몇 x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x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x를 가지고 있고요. 됐어? 상수항은 어쩔 수 없이 놔야겠네. 미정계수 하나만 놓고 2차식과 1차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됐어? 선준 네. 나갈래? 예? 나가는 게 어때? 왜요? 왜요? 아니. 나가지 말고 나와. 네? 올라와 주마.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가 부담스럽네. 내가 부담스럽지. 제가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 뭐라고? 제가 주문을 받는데요. 식 세웁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c 플러스 28 이퀄 마 1이 뭐를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또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가 제일 편하겠죠. 됐어요? fx, gx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발 씨. 이거 아직도 모르는 애들 꽤 많텐데.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성우야, 2차 함수 fx가 얘가 하는 것도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뜻이야? 3에서의 함수값이 얘 fx의 모든 값은 3에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어떻다고? 크거나 같다고.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이 뭐라고? 최소값입니다라는 뜻인 거고 3에서 2차 함수가 꼭지점을 가지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보이는 함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됐어요? 그냥 보자마자 fx 빼기 g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새끼가 k에서 최고값이다 라는 의미라고. fx 빼기 gx의 꼭지점의 x좌표가 k입니다 라는 얘기라고요. 알겠어요? 최소값에 대한 얘기야. 꼭지점의 y좌표가 fk 빼기 gk, x좌표가 k입니다 라는 얘기라고. 알겠어?
gx면 꼭지점이 얼마야? 2분의 3 k가 얼마라고? 2분의 3이라는 뜻이라고요. 알겠어요? 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자마자 빼 마이너스 2a분의 bk는 2분의 3 바로 나와야 돼. 됐어? 제발 앞으로 가세요. 뒤에서부터 넘어왔어요. 주말에 17번 볼게요. 제발 플리즈. 니네 2차 부등식 나오면 계속 얘기하는데 이 차 부등식에 해 나왔을 때 그냥 제발 그래프 좀 제발 좀 그려라. 왜 안 그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네.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네. 해가 있다. 또는 뭐 해가 없다. 그리고 제일 특이한 애들 x는 알파라는 애 알파 제외의 모든 실수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범위해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 이런 류의 모든 것들은 다 뭐 쓰는 거라고?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제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x축과 위치관계 최고차함계수의 범위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총 6개가 가능하고 이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걸 찾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제발 이거 막 표로 그려서 외우는 미친 또라이들이 있는다. 아니야, 표로 그려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니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범위가 나왔다. 무조건 서로 다른 주식을 갖는다. 그래서 한근 또는 하나 제외의 모든 실수의 근을 갖는다. 무조건 뭐? 접할 때. 됐어? 항상 성립하거나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접하거나 안 만날 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최고차함 계수 부호와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래프 그려서 따지는 거지 외워서 가는 거 아니라고. 저도 안 외웠어요. 그러니까 맨날 얘네들 맨날 뭐 이런 거 외우고 있는 새끼들이 있잖아. 뭐 얘가 0보다 크려면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외우는 거 아니야.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 6개 중에 이거여야 되니까 최고차함 계수는 양수면서 x축과 교점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거에 해가 없어. 해가 없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어? 그럼 뭐야? 6개 중에 이거 하나밖에 안 되잖아. 또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고. fx가 0보다 큰 해가 존재한다. 잘 모르겠어. 이거 일단 해 다 있네. 여기서는 이거랑 이거는 해가 없고 이것만 해가 있네.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이거나 음수라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네. 이거 외우는 거 아니냐고 서현준!
나가. 기회는 없어. 나가. 그 벗어. 왜? 잠바 벗어. 저 새끼는 뒤지게 쳐도 자, 모자보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하나야. 뭐야? 접하는 건데. 어디서 접한다고? 1,0에서 접하는 2차 함수야. 알겠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거 하나래. 얘는 크거나 같은 게 실수 전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거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입니다. 나와야 된다고. B는 마이너스 2A, C는 A.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 마이너스 C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C 대신에 A가 B 대신에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6하고 같아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6개 중에 이거 2개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고 한 변씩 2 0보다 작거나 같다야. 한 변씩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야. 만나냐 안 만나냐야. 안 만나면 0보다 작은 거, 접하면 0인 거. 됐어요? 한 변씩이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A제곱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근데 A 값은 뭐라고? 음수라고. 됐어? 그 다음 뭐 구하래? F 루트 2에 최대값. 공식 플러한 얘기네. F 루트 2 대입해 2A 빼기 2 루트 2A 더하기 A 마이너스 2 루트 2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됐어. 최대값 4 빼기 3 루트 2 나옵니다. 마찬가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발 앞으로 봐도 12번. 야 이거 못 풀면 진짜 이것도 거의 50% 이상입니다. 출제 확률은.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시험지에서 만나요. 뭐에 대한 얘기? FAS 더하기 B의 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식을 안 쓰고 푸는 게 좋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 두고는 뭐야? 위에 두 근이 알파, 베타래. 밑에 두 근은 뭐야? 층 받고 나가. 진짜. 윤희석! 뭐야? fx 이퀄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 밑에 거 두 분 뭐냐고. 뭐라고? 저런 3x 마이너스 2가 뭐? 알파. 그때 그는 뭐라고? 그는 뭐라고? 그는 뭐라고? 그는 항상 무슨 값? x값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이 f라는 펑션 안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잖아. 요 안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x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근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어요? 저기서 3알파 빼기 3베타 빼기 이지랄 하면 죽여버린다 진짜.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x 이퀄 0에 두 근이 마3이랑 5라는 뜻이고 크단데 바깥쪽이니까 최고차원의 개수는 양수입니다라는 뜻이야. 얘는 그러면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근이 요거 또는 요거고 다시 얘기하면 x가 이것 또는 이거고 최고차원 개수의 부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작다니까 작은 것과 큰 것 사이 의미라가 되는 거라고. 자 또는 다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야 크다일 때 요거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크다잖아. 그럼 어쨌든 얘가 작아지려면 여기 들어오는 값이 어떤 값이 들어와야 된다고? 마3에서 5 사이의 값이 들어와야 성립하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나는 이게 죽어도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그랬어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식을 세우세요. 요게 fx고 요 함수는 뭐라고? 저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라고? 얘가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그냥 부등식 2차 부등식 풀어. 알겠어? 앞으로 10번 제발 그래프 10번 제발 그래프 이 둘의 대소관계로 보는 거라고. 야 어쨌든 위에 거는 지 책 졸라 쳐주네 진짜 씨. 아예 걔 냉방을 만들어버리겠다. 희망도 18도에 지금도 치워. 네? 빨리 들어가버리지. 진짜 죽어요.
자, 요 그래프는 어디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일 때 식이 변해. 하지만 부분은 전부 선분과 직선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찍고 바깥쪽의 함수만 정확하게 결정해 줄 수 있으면 완벽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어디 점을 찍는다고 경계가 되는 점, 식이 변하는 점이 어디냐면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4 곱하기 2니까 8이에요. 얘가 0이 되는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일이고 3,4를 지나는 직선이야. 물론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가 없긴 해요. 점 두 개가 있으면 직방을 결정할 수 있다. 자, 3보다 큰 부분에서는 야, 어차피 바깥쪽은 대부분 이 부호가 다 일정하죠. 3보다 크면 얘 양수고 양수잖아. 그러면 뭐가 된다고? 3x 빼기 5 그리고 기울기만 알아도 돼요. 왜? 3x 3,4를 지나니까 대입해서 얘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마일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를 둘 다 붙이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5가 됩니다. 저 그래프예요. 왼쪽 거 좌변. 자,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찾으래. y 이퀄 10이 뭐야? 상수함수. x축의 평행한 요거 우리는 y 이퀄 10이라고 얘기하고요. 얘와 만나는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교점에 x 좌표를 확인을 해 주신 후에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x 값의 범위를 구해 주시면 그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고. 제발 그래프로 빨리빨리 풀어라. 플리즈. 그리고 이게 맨날 이 모양은 아니야.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거나 이 개수가 뭐 1, 3, 2, 4 이거 숫자에 따라서 뒤집어 까질 수도 있고 맞아. 그게 아니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몰라요. 어쨌든 부분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인 건 맞아.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 다 나올 수 있다. 알겠어? 앞으로 쭉 가서 2번은 바로 아니면 풀겠죠. 2번 틀린 새끼도 있냐 혹시? 현준아! 네. 자, 경우에서 갑시다. 네, 3, 4차로 한 번씩 올려와봐요. 경우에서부터 갑시다. 자, 경우의 수의 제일 기본. 야, 경우의 수 그럼 니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되는 값을 정하고 뭐 사람을 나열할 때
A를 기준으로 할지 B를 기준으로 할지 뭐 C를 기준으로 할지 알겠어? 그 다음에 무슨 숫자를 할 때 맨 앞자리를 기준으로 할지 맨 뒷자리를 기준으로 할지 숫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지 알겠어? 어쨌든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정확하게 케이스를 다 나눈다. 케이스 나눌 때 제발 순서대로 나누세요. 중구난방으로 나누지 말고 순서대로 빠짐없이 케이스를 나눠주시고 직접 셉니다. 근데 직접 셀 때는 순열, 조합, 여사건, 수영도 등등을 이용을 해서 직접 경우의 수를 세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혹시나 겹치는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반드시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경우의 수 풀 때 제일 중요한 거 순서대로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알겠어? 순서대로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기준 잡아서 문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어?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기본적인 정의 문제 있죠. NPR의 정의가 뭐야? n팩 나누기 n-r팩 n부터 순서대로 몇 개 곱한다? r개 곱한다. NCR의 정의는 나열을 없애고 뽑기만 하는 거죠. 나열만큼으로 다시 나눠준다. 잘 기억하시고 알겠어?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1가지의 곱이고 다시 한번 확인. NC0, NP0, 0 팩토리얼 전부 얼마? 1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NCR은 뭐랑 같냐면 NCn-R이랑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외워놓으면 편하긴 해요. NCR이 n-1cr 더하기 n-1cr-1이랑 같고 됐어? 요거 같고 알겠냐?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증명 나오면 증명할 수 있으면 돼. 그 증명 사용할 때 쓰는 게 뭐다? 제발 n팩에 n 더하기 1 곱하면 뭐 된다? n 더하기 1팩 된다. n팩 n으로 나누면 뭐 된다? n-1팩 된다. 그 다음 숫자를 곱하거나 제일 큰 거 나눌 때 팩토리얼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통분 잘하고 공통수 잘 묶어주면 돼요. 알겠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요. 큰 수 계산할 때 공통인수 좀 묶고 계산해라. 나 진짜 살다 별의별 미친놈들을 다 보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리 20, 24가 나왔어. 그럼 이거 계산할 때 22, 21, 20, 19 나누기 4, 3, 1이잖아. 심지어 어떤 새끼들까지 봤냐면 이거를 계산을 하고 24로 나누는 새끼를 봤어요.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제발. 약분하는 거 약분하고 계산하세요 제발. 그리고 다시 한번 7팩 나누기 6팩 어떻게 계산해?
이거 계산해서 이거 계산해서 빼냐? 아니야. 어떻게 계산해야 돼? 7팩이 뭐야? 7 곱하기 6팩이잖아. 뭘로 묶어야 돼? 6팩으로 묶어서 계산하는 거야. 큰 숫자 계산할 때 공통인수 보이면 제발 공통인수를 묶어서 계산해라. 이거 계산 따로 하고 해서 막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또 나누고 이지랄 하지 말고 제발. 현준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리고 기본 유형들 다시 한 번만 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 유형들 뭐 있냐?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색깔이요. 그냥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용하는 제일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고, 배수, 약수, 서로도 문제 있을 거고,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있을 거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있을 거고, 교대로 있을 거고, 매남 맨디 양품 문제 있을 거고, 누구누구 사이에 몇 명이 있다, 어떤 문자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있다 있을 거고, 몇몇의 사람과 몇몇의 숫자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을 거고, 색칠하기, 최단거리나 정보의 수 문제 있을 거고, 합곱이 뭐의 배수 문제 있을 거고, 네, 보이면 악수, 혈래, 또 뭐냐? 생각한 대로 얘기해봐. 대진교작성, 분할분배, 그 외에도 무수히 많죠. 맞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니네가 완벽하게 다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되는 파트들이야. 그냥 일단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해본 거고, 뭐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 나왔으면 여기서 뭐 모든 숫자의 합 안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니네 머릿속에 쭉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필수 유형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 당장에 생각나는 것만 얘기를 해본 거고, 자, 어쨌든 이런 거의 중요성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여기에 추가로 분명히 조건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건 가지고 요 기준값이 어디에 있냐, 1에 있냐, 2에 있냐, 3에 있냐 이용해서 항상 케이스 나눠서
센다라는 거. 알겠어?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결국에 야 경우에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리 적어도 1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학교는 10문제까지도 냅니다. 10문제 이상 내는 학교도 있어요. 경우에서. 그러면 정의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기본 유형 문제가 한 4개 정도 나올 거고 난이도 높은 게 2개에서 3개가 나올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일단 난이도 높은 거 2-3개는 제껴주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리고 난이도 높은 것 중에 1-2개 정도만 더 맞아주시면 등급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알겠어? 어쨌든 기본 유형부터 완벽하게 다 마스터를 하시라고요. 제발. 문장 봅시다. 1번부터. 1번 틀린 새끼 나 많이 봤다. 3의 배수 이거나 뭐인 거 찾으라고, 5의 배수인 거 찾으라고. 3의 배수 몇 개? 6개. 5의 배수 몇 개? 3개. 겹치는 거 있다 없다? 있다. 겹치는 거 있으니까 반드시 제외시켜줘야 된다. 알겠어? 5의 배수 4개다. 됐어요? 그 다음 3번 720의 약수의 개수. 약수 구하려면 소인수 분해부터. 약수의 개수가 왜 5 곱하기 3 곱하기 2인지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2라는 인수의 선택지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5개가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인수의 선택지가 3개, 5라는 인수의 선택지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 추가적으로 또 뭐 있었다? 예를 들어서 30의 배수의 개수 구해라. 30의 배수의 개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30의 제곱에서 계속 되려면 선택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알겠냐? 그 다음에 최소 공개수, 최대 공약수 문제가 나왔을 때 분할 분배로 푸는 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 영상 보고 확인하세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개수 문제도 중요하게 나올 수 있고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애들. 5번 n-23 n-2p. 기본적인 정의만 알면 되는 문제. 서현준 나가. 진짜 못 봐주는 거지. 야, 못 받고 나가. 순서대로 몇 개 곱한다? 3개 곱한다. 순서대로 몇 개 곱한다? 2개 곱한다. 그리고 제발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 순열 조합에서는 앞에 있는 숫자가 반드시 뒤에 있는 숫자보다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야! 나가 그냥. 나가라고! 사람 말이 씨. 나가! 사람이 시험 말을 하면 쳐 들어라. 빼기가 18이고요. 얘네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6번이요.
이웃하지 않게 같은 문자 누구 있죠? 이 두 개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푼다고? 나머지 먼저 나열한다. 끼워넣기 합니다. 나머지 5개 나열하시고요. 5개는 전부 달라요. 그냥 나열하시면 돼. 만약에 비느자 5개 나열한다. 비느자 5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가? 서로 같은 거 나열하는 방법은 같은 거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비느자 5개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서로 다른 거 5개 나열하기 때문에 5팩토리얼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공간 몇 개 나오고 6개 나오고 6개 중에 2군데 골라서 끼워 넣는데 둘이 지금 무슨 문자야? 같은 문자야. 나열해 안 해? 안 해. 혹은 얘네 둘을 나열을 하더라도 같은 거면 원래 나열하면 안 되니까 다시 나눠야 된다고. 얘네 둘 끼워 넣는 방법 한 가지예요. 알겠어? 됐어? 야, 만약에 문제가 당연히 이런 완전 기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6개의 문자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FF도 이웃하면 안 되고 EE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아니 수영도 완전히 그려도 돼요. 완전히 수영도 그려도 되고 이건 이제 응용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는 그냥 우선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 하나를 끼워 넣기를 할 거예요. 요 4개를 우선 나열합니다. 자, 근데 얘네 둘이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얘네 4개 나열할 때 4개 나열하고 둘이 서로 같은 거 총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오면 12가지의 경우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나오는데 그 12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F끼리 서로 이웃한 경우가 몇 개 있겠어요? 3가지, 6가지 있겠죠. F끼리 이웃한 경우가 6가지 있고 F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마찬가지 6가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 왜? 얘가 이웃해 있어도 이 두 문자 중에 한 문자가 반드시 여기에 끼워 들어가면 F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5군데 중에 2군데 아무데나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는 반드시 여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남은 몇 군데 중에 4군데 중에 한 군데 골라서 집어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먼저 나열을 해. 그리고 얘네들이 붙어있으면 이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거고 알겠어? 얘네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데로나 3군데로 끼어 들어가면 되고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되는 게 2세트 이상일 때는 개수 2개짜리는 먼저 나열을 해주세요. 대신 나열하는 방법을 2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이 조이 이웃한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고 이웃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이에 나머지 중에 하나가 이웃하면 안 되는 나머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웃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따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나옵니다.
신경 써라. 넘어가 7번. 강분 음식. 항상 5가 기준 개수 큰 거. 뭐 아니면 제곱이나 세제곱된 거. 그 값을 기준으로 항상 나눠서 풀어라. 자연수다. 자, 기준 누구? Z값을 기준으로 간다고. G가 1일 때, G가 2일 때 3 이상은 될 수 없고 G가 2도 안 된다. 됐어? 자연수라서 G가 1이면 X 더하기 2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Y가 1이면 3보다 작거나 같다. Y가 2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세주시면 됩니다. 됐어? 8번 사전식 배열이죠. 5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5장의 자연수를 만들 때 32,000보다 작은 수의 개수 앞대가리부터 잡고 나머지 경우의 수 나열해서 세주신 다음에 순서대로 세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32,000보다 작은 어떻게 세면 돼요? 맨 앞자리 1인 거 몇 개? 나머지 4개 나열하면 되니까 4패. 맨 앞자리 2인 거 마찬가지 나머지 4개 나열하면 되니까 4패. 맨 앞자리 3, 0인 거 3팩 6개. 3, 1인 거 3팩 6개. 됐어? 차근차근히 세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60개의 합을 구해라. 어떻게 계산해? 실제로 이거 다 더하니? 60개 써서 더하니? 아니라 그랬어. 이런 여러 개의 수의 합은 반드시 뭐를 이용한다? 각 자릿수의 합을 이용한다. 알겠어? 만 단위는 만 단위끼리 더하는 거고, 천 단위는 천 단위끼리 더하는 거고, 여기 천 단위 6개 있고요. 여기는 천 단위 없고요. 여기 천 단위 몇 개 있어요? 또 6개 있죠. 됐어? 2,000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 2,000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각각 몇 개씩 나오는지 찾아가지고 각 자릿수별로 더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어? 제발. 그 다음 9번이요. 적어도 대표 뽑기. 남자 5, 여자 6.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 포함되게 적어도 있다고 무조건 6건이 됩니다. 적어도 한 명 포함되게 남자 1명에 여자 2명, 남둘에 여 1, 남 셋 이렇게 직접 세서 더하는 방법도 있어요. 됐어? 근데 당연히 6건이 조금 편하긴 합니다. 11명에서 3명 뽑을 때 여자만 3명 뽑는 거 빼면 된다고. 알겠어? 이거는 계산 3번 하는 거고 이거 2번 하는 거니까 이쪽이 좀 더 편하긴 해요. 근데 6건 적어도가 있다고 무조건은 6건은 아니다. 제발 잘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15번 색칠하기. 인정 영역 제일 많은 곳부터 순서대로 고개먹지. 다음 단계에 칠하는 색이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케이스를 나눠서 세시면 되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해라. 자, 어디부터 생각하고 C부터 갈게요. 6개 중에 하나 색칠하면 되고요. 나 아무데나 가자. B 가자.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고요. B 가자. 요 2개 칠한 거 못 칠하는 거니까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고요. 됐어? 여기 요거 2개 칠한 거 못 칠하니까 4개 중에 하나 칠할 수 있는데 요 다음 거 칠할 때 얘랑 얘랑 같은 색이면 4개고 얘랑 얘랑 다른 색이면 3개 칠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2의 색깔 칠할 때 나눠진다고. 2에 누구랑 같은 색을 칠하면 B랑 같은 색 한 가지를 칠하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이 4가지가 되고요. 2에다가 B에 칠하지 않은 몇 가지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A의 색깔 칠하는 방법의 수가 13가지. 계산할 수 있죠.